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행동, 제발 그만두십시오. 그 행위는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해 76 되셨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 보이기 싫다면서 15년 동안 매년 가장 비싼 프리미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검진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증상도 없었고 컨디션도 아주 좋았습니다. 복부 CT 결과지에서 췌장에 아주 작은 물혹이 하나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거리며 말했습니다. 모양이나 크기를 봐서는 암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김철수 어르신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라는 그 말이 어르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콕콕 쑤시는 것 같고 입맛도 뚝 떨어지셨습니다. 결국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어내는 정밀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단순한 물혹, 즉 얼굴의 난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검사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조직을 떼어내다가 췌장이 자극을 받아 급성 췌장염이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통증이 극심한 데다가 췌장액이 흘러나와서 주변 장기를 녹이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죠. 금식하느라 몸무게는 10kg이 빠져 뼈만 남으셨고 퇴원하실 때는 혼자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암을 예방하겠다고 받은 검사가 멀쩡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중환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르신이 퇴원하시던 날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그놈의 건강검진이 저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과잉진단에 더대 걸려들고 계십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기계로 치면 낡은 고물차와 같습니다. 여기저기 녹도 슬고 기름도 좀 벗겨지고 부품도 헐거워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세월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검사 기계들은 이 흔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빨간 줄을 긋고 추가 검사를 하라고 경고음을 울려댑니다. 단순히 낡은 것과 고장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낡은 것을 고장났다고 착각해서 억지로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려다가 아예 차를 폐차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의사들이 웬만하면 환자들에게 잘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75세, 8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비싼 건강검진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진표에 적힌 깨알 같은 숫자들 때문에 여러분의 노년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75세 이후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수백만 원 갖다 바치는 대신 진짜 내 수명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투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의 마케팅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내 몸을 지키는 주치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별표 기대해 별표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서로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75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 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5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첫 번째, 증상 없는 소변 세균 검사. 이것은 절대 네버
하시면 안 됩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 덫에 걸리셨습니다. 어르신은 건강검진 때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말 한마디에 덜컥 겁을 먹고 항생제를 드셨습니다. 증상도 전혀 없었고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방광에는 나이가 들면 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삽니다. 이걸 무증상 세균뇨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2분 중 1분, 건강한 할머니 10분 중 2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한 세균들은 마치 동네를 지키는 터줏대감처럼 진짜 독한 세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그 빈 무주공산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슈퍼박테리아, 아주 악질 독종들이 들어와서 진짜 방광염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대학 병원까지 가서 독한 주사를 맞으며 몇 달을 고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이 38달러 백슬래시 CIRC 백슬래시 텍스트 $C 넘게 펄펄 끓거나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게 아니라면 소변 검사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격입니다. 2번째,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숨이 차서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십시오. 75세가 넘으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이 조금 커져 있다거나 박자가 조금 불규칙하다는 식이죠. 여러분, 80년을 뛴 심장이 20대 청년 심장과 똑같다면 그게 더 괴이한 일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그런데 병원 기계는 이걸 비정상이라고 빨간 줄을 그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별표 폭포수 효과, 캐스케이드 이펙트, 별표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져서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듯이 심전도의 작은 이상소견 하나가 CT 촬영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혈관 조영술로 이어집니다. 결국 멀쩡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혈관을 찌르는 시술을 받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콩팥이 망가지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아주 잘 뛰고 있는 겁니다. 기계를 믿지 말고 3번째,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 좀 뻐근하다고 병원 가면 의사들이 습관처럼 MRI를 찍어보자고 합니다. 절대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100년 된 고택, 아주 훌륭한 한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도 나고 기둥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고 문풍지에는 구멍도 좀 뚫려 있습니다. 이게 집이 무너질 징조입니까? 아닙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80년을 버텨온 아주 튼튼한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척추도 똑같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허리가 안 아파도 MRI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나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척추의 주름살입니다. 그런데 MRI 사진을 찍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인테리어 업자가 멀쩡한 기둥을 뽑아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인데 수술대에 눕게 되고 기둥을 건드려 놓으니 집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MRI가 아니라 걷기 운동과 물리치료가 정답입니다. 사진 한 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4번째, 75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암 수치 검사, PSA. 이 검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75세 이상에게는 아예 권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등급으로 치면 D등급, 낙제점인 검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 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암이 있어도 그게 커져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 다른 노화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이걸 굳이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검사한다고 바늘로 찌르고 불안하니까 수술해서 전립선을 드러냅니다.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수술받은 5분 중 1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오고 10분 중 7분은 남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기저귀 차고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건강하게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하자고 해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거절하십시오. 5번째, 75세 이상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 주변 친구분이 대장암 걸렸다는 소식 들으면 불안해서 병원 달려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대장 용종이 암이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용종이 있다 한들 그게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길 확률, 검사 도중 쇼크가 올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니라 초가삼간을 아예 다 태워 먹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